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최후 통첩까지도 했죠.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로까지도 얘기를 한 것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추 장관이 요구했던 거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둘 사이를 적절하게 봉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 장관이 그 중재안조차도 거절을 해버렸죠. 물론 추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중재안조차도 거부한다? 어느 정도 그래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의문사항이 무엇이었냐면은 추 장관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일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는 것일까? 제가 계속해가지고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내부의 그 증언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의 추 장관의 행동이 자기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추 장관은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을 밝혀라 라면서 공식 일정까지도 취소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죠. 추 장관의 저런 식의 입장이 나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죠. 과연 9일 아침 몇 시에 입장을 표명할까? 아니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특임검사.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 주안점으로 여겨졌거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법무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었죠.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밝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특임검사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래서 이 특임검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대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죠. 검사장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특임검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동시에 추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9일 오전 아침 10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놀랍게도 9일이 되기는커녕 바로 저 입장이 나오고 난 뒤에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최후 통첩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은 안을 내놨습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이고 결과만 보고받겠다라는 것이죠. 모두의 예상을 깨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빠르게 내놓을 수가 있었냐? 그 배경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이따가 제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내놓은 것을 일단 특임검사는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일단 결과 보고만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수사 자체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배제를 하겠다라는 것이니 추 장관이 일전에 요구했던 내용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추 장관이 요구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둘째,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내놓은 그 안은 추 장관이 요구했던 거와는 상당히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물론 수사 전문 자문단 그거는 일단 사실상 연기가 되어 있으니까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이 수사팀의 유지거든요. 추 장관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일선에서 빠지고, 그리고 자기 라인에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그 수사팀은 계속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추 장관이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것은 뭡니까? 서울고검장이 수사팀 포함한 수사본부 구성, 이거를 지금 건의를 한 거거든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이성윤은 나가라는 거예요. 이성윤은 나가고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수사팀을 이끄는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라 추 장관 라인 쪽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라 서울고검장이 이끌도록 하자.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지금 안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관할 상급기관 책임자인 서울고검장의 지휘를 받게 한다면 사실상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실무진을 교체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 안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뭐지? 놀라울 정도의 정치력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검찰총장이 맞나 아니면 정치인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지금 안을 내놓은 것인데 뭐 물론 이제 뭐 혼자 한 것은 아니겠고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거겠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 장관이 요구했던 대부분의 내용을 지금 수락을 한 것인데 그 내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들어주지 않은 그런 이제 모양새다 보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 거부하게 된다면은 여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하였냐? 결국 거부했습니다. 총장 건의는 장관 지시 이행으로 볼 수가 없다 라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문헌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가 없다면서 사실상 건의를 거부한 것이죠.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이라든지 문헌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은 추 장관이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런 식의 입장을 저렇게 빨리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좀 관심이 좀 갔는데 이번에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추 장관 대검과 법무부의 물밑 협상을 깼다라는 것이에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 제시안은 이미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상을 내놓은 안으로 추 장관이 기존에 정리된 입장을 돌연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8일 헤럴드 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은 이날 저녁 대검이 밝힌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수사본부 제안은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기획조정부 사이 협의가 마친 뒤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남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 사이 파국을 막기 위해 물밑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는 물밑 작전을 통해 가지고 합의가 다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 고검장이 지휘를 하는 독립수사본부 그거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도 이제 받아들였고 법무부 쪽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빨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얘기가 끝났는데 추 장관 혼자 돌연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저런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일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을 모아놓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뭐를 강조했습니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협력을 해야 된다. 봉합을 하려고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식의 갈등 구조 자체가 자신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봉합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법무부 자체가 지금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추 장관 혼자 그 안을 확 그냥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까요? 간단한 것이죠. 추 장관은 혼자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지금 추 장관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이 협의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 수용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발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추 장관이 돌연 뒤집었다라는 겁니다. 대검의 한 중간 간부가 법무부에서 언론에 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결론 내고 언론
언론 풀까지 요청한 것을 보고 이렇게 봉합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을 보고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무부조차도 정확한 입장 표명은 추 장관이 출근하는 9일 이후에나 나올 것이다라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곧바로 총장이 제시하는 수사팀 변경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 실무진 역시 당혹스러운 기색이라는 것이죠. 법무부는 물밑 협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문의하니까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추 장관은 모르는 상황에서 실무진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법무부의 저런 식의 해명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추 장관을 따로 떼어놓고 협의를 했다? 좀 믿기가 어렵죠. 그럼 좋습니다.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나 중요한 사안조차도 추 장관을 떼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추 장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비문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그리고 또 이낙연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까지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다.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